프린터로 뽑아요? 칼을 안 댑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프린터로 뽑는 건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칼을 대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자, 다음 사전투표용지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개표가 끝난 다음에 빵 상자에 넣어서 여러분들의 투표지가 보관이 되었습니다. 예, 삼립빵 상자 그리고 우체국 상자도 있습니다. 개표가 끝난 다음입니다만 표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다음으로 이삿짐 박스 투표함입니다. 저도 이건 처음 봤어요. 자, 이게 투표함이랍니다. 이 오른쪽에 플라스틱이 보입니다. 몇 년 정도예요? 이게 2020년 4.15 때 거, 그리고 3.9 때 것도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15 때 겁니다. 2020년. 충청북도 청주. 여러분들의 사전투표 용지가 이렇게 보관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관했어요. 근데 이제 잘 보관했으면 문제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이 도장이 봉인입니다. 근데 지워지고 벌어지고 난리가 났죠. 뗐다 붙였다 했단 소리입니다. 예, 투표용지 사진 자료는 대충 다 봤고요. 이거는 이제 4년 만에 급변한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왼쪽 것은 2016년도 자료고요. 오른쪽 것이 2020년 자료입니다. 서울이고요. 2016년에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예쁘게 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선거구는 한 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딴 동네는 반대로 플러스 5% 마이너스 5%에서 다 합쳐보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여기는 이제 새누리당이네요. 새누리당이 뭐 45%면은 사전투표 때 45%, 당일투표 때도 45%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빨간색은 미래통합당,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왼쪽 계산이 만들어졌죠? 마이너스입니다. 사전투표 때 득표를 어마어마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때 30몇 % 하고 당일투표 때 60몇 % 하고 이런 때가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니 12, 3%가 차이가 났더랍니다. 정리를 하면 이 당시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때 다 졌습니다. 그리고 당일투표 때 거의 다 이겼습니다. 한두 군데 빼고. 다 이기고 다 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왼쪽 거 2016년 총선 자료인데 이기고 지고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다 이기고 다 지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통계가 문제가 없다 라고 한 것이 대법원입니다. 자, 당일 투표율,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것만 보면 좀 헷갈립니다. 제가 그래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건 이제 광주광역시입니다. 조작이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곳이죠. 조작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당일 83.7%, 관내 사전 84.7%, 관외 사전 83.9%. 비슷하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민경욱 대표가 출마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인데 더불어민주당 당일 38% 정도, 그리고 관내 사전이 48% 정도입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요. 미래통합당은 반대겠죠? 당일에 42%로 5% 차이로 이겼는데 관내 사전투표로 넘어가니까 10몇 %로 넘게 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만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통계학자들 끌어들여가지고 뭐 통계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어쩐다 말을 하는데 왜 그거를 뒤집지 못했을까요? 다음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선관위에서 지난 3구 대선 때 기사입니다. 사전투표 용지가 왼쪽 아래 이렇게 보입니다. 오른쪽은 CCTV입니다. CCTV. 자, 근데 CCTV가 우리가 하는 CCTV 모양이 아닌데 종이로
가려놓은 겁니다. 예, 놀랍게도 공식 기사로 나온 거고 투표용지 5만 장 정도가 선관위 국장실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CCTV가 있었는데 가려놨을 뿐이고요. 참으로 재밌는 논리가 CCTV를 설치하겠다고 선관위가 자기들이 얘기해서 설치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찍어야 되는데 왜 안 찍었냐 하니까 얘네는 투표함이 아니다. 투표용지가 있지만 정규 투표함만 찍는 게 우리가 정한 규칙이지 얘네를 찍을 의무가 없다. 이랬답니다. 투표용지가 있는 것이 투표함인데 그렇게 본인들 편할 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이 지금의 선관위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소송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게 선거 관련된 소송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니 반년 내에 처리를 해야 피해 회복이 되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근데 어떻게 됐느냐? 총선 2020년 4.15 총선 한 달 정도 뒤에 선거소송이 139건이 있었는데 2년이 넘게 지나서야 민경욱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이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국회의원 임기 절반이 넘은 겁니다. 이 기각의 사유가 원고 민경욱 측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범인을 못 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범인 못 잡았으니까 니들이 얘기한 부정선거는 실체가 없다. 라고 말한 게 대법원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소송들은 어떻게 됐냐? 3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2020년 5월에 제기된 소송이 2023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임기 다 끝나갔는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다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선관위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사법부가 이걸 못 잡을까요? 법원까지 연결됐겠죠. 자, 선관위 위원장 누군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노태학 대법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원장, 수석판사, 법원장, 선관위 위원장들 죄다 사법부 출신들입니다. 현직입니다. 현직 사법부에서 선관위 위원장을 해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관위 대상이 이제 법관들이라고 해서 법관들이 전부 다 그러냐? 그건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이 뭘 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도장 찍는 바지 사장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이 위원장들 없이 또 돌아가는데 개판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죠. 자, 부정선거.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 중에 자료를 보셨는데 부정선거가 없는 것 같다 하신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의심이 된다 하시면 누가 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선관위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한 가지 자료가 더 있습니다.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작년에 한 겁니다. 한 2달 남짓 조사를 했는데 384명 조사했더니 353명이 적발됐습니다. 90% 넘게. 채용비리입니다. 채용비리. 고위직 아들딸. 자기 선관위 말단에 꽂아준 거죠. 자, 그리고 작년에 북한 해킹 받고도 국정원 보안점검 받으랬더니 싫다. 버티다 결국에 받았는데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12345다. 국정원이 점검해서 나온 겁니다. 뇌피셜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카더라가 아니고 국정원이 직접 조사해서 발표한 게 이겁니다. 보안점수 자체 보안점수 100점. 자, 근데 실제 보안점수가 몇 점이냐? 31.5점이랍니다. 역대 최저, 전체 통계 통틀어서 최저입니다. 통신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난리가 나는 시대인데 그들보다 훨씬 못한, 그들은 한 7, 80점은 될 겁니다. 31.5점 가지고 수천만 명의 국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가상 해킹도 해봤답니다. 뻥 뚫렸답니다. 아까 그 서혜성 위원장님께서 투표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조작 가능하다고 했죠. 이게 그 말입니다. 투 개표 모두 해킹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개표 결과 값을 조정하고 사전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조작하고 선상투표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알 수 있다. 선상투표 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취약점이라고 말은 했는데 선관위가 비밀번호 1, 2, 3, 4, 5로 해놓은 이 상황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취약점에 불과할까요? 도둑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어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들 규칙이 법보다 우선이냐? 했더니 선관위는 유권자가 불편하니 찍지 않겠다. 예. 제가 알기론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첫 투표할 때부터 이미 사전투표는 존재했는데요.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전투표 없었죠.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전투표란 게 있었어? 라고 이번에 처음 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도장 좀 더 찍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안 찍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효표 규정 중에 관리관 도장이 없거나 빨갛게 찍힌 것도 유효표라고 했는 게 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아직도 올라와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자, 아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거나 이상해도 유효표래요. 자, 근데 또 위에 있는 건 없으면 안 된대. 이 위에도 빨간 도장 있잖아요. 이건 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 건 없어도 되는데 위에 건 없으면 안 된대. 그리고 이건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을 해놓은 건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 돼 있냐? 인터넷과 선거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하여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 일반 인터넷,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인터넷과 중앙선관위 서버가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 서버를 통해서 네이버 쿠팡 통해서 쇼핑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따위로 보안 관리하면 뭐 가지고 그 민사소송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죠. 일반 기업이라 해도. 근데 수천만 명의 정보를 관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는 곳이 관리를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를 구체적으로 이들이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면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지금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찍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쇄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가짜 투표지가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국정원 발표한 것 중에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투표지 이미지,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다 해킹 당할 수 있답니다. 가상 해킹을 해보니 다 접근 가능하답니다. 아마추어 해커 수준에서. 가짜 투표지 만들려면 못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옛날엔 개인 도장 찍었어요. 투표관리관들이. 투표관리관들은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 도장 가져와서 은행에서 옛날에 통장만 때 썼던 그리고 부동산 가서 쓰는 도장, 개인 도장 그겁니다. 그거 찍었었는데 도장을 또 선관위에서 만들어준 걸 써야 된대요. 그러니 가짜 투표지 대량으로 만드는데 아무런 허들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선관위 사전투표 때 도장 안 찍으려고 하냐? 찍어라, 법대로 해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얘들이 찍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안 찍고 버티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선관위 서버를 조작하여 유령 투표자 양산이 가능합니다. 자, 조작을 뭐 직접 했느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누가 와서 조작을 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사전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작이 가능하다 했죠. 100만 명이 했는데 실제로는 300만 명 한 것처럼 조작해버리면 우리 국민들 알 방도가 있습니까? 내가 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투표 증명서인가요? 그거 서류 한 장 발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직접 오래요.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발급하는 시대인데 직접 와서 발급받으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분류기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개표장에서 1번 표, 2번 표를 막 분류하는 분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 촬영
하셔서 이제 증거 수집하신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1번 칸에 무효표 또는 2번 표가 속속속 들어가는 게 발각이 됐고요. 2번 표에도 1번 표가 막 들어오고 막 지멋대로입니다. 흔히들 오류라고 하죠. 오류율이 일정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은 그건 못 쓰는 물건입니다.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가 몇 퍼센트 확률로 안 밟힌다고 하면은 그거 타시겠습니까? 그런 전자 분류기를 쓰는데 매번 바꿔요. 매번 혈세 들여가지고 다 여러분들 세금 들여가지고 이거 매번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수검표 추가했다 했죠? 형식적으로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전산으로 다 해버리면 우리가 알 방도가 없는 겁니다. 고의적 오분류 오집계는 무엇이냐? 결국 사람이 종이에다가 몇 동 1번 몇 표, 2번 몇 표 다 적어서 집계부로 가서 거기다가 또 입력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를 슬쩍 바꿔버리면 우리는 알 방도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개표 상황표를 또 오집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 서버가 최종 조작을 할 수가 있죠. 본인들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선관위 뭐 활짝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보완이 됐다고 하겠죠. 본인들 주장으로는. 자, 그래서 부정선거 어떻게 막는지 이제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만 보여드릴게요. 정보 수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참관인 하시면서 사람 수 세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정보 수집입니다.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자 수를 센다고 했죠? 자, 근데 빈틈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는 게 목표입니다. 반드시 사전투표일 이틀간 24시간, 하루에 12시간, 이튿날 12시간, 도합하여 24시간입니다. 사전투표한 봉인지에 반드시 개인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92조의 2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명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기면은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는 모르거나. 그럼 그때 알려주면 되겠죠. 공직선거관리규칙 92조의 2에 서명 또는 날인하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이제 배포해드릴 유인물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집계표, 사전투표로 봉인지. 집계표는 아까 뭐 발을정자 쓴 거. 그리고 사전투표로 투표 끝나고 나서 빨리 가서 한 명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 사전투표로. 그리고 봉인지 사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단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1단계가 제대로 안 되면 2단계는 있으나 마나겠죠. 자, 예를 들어 안양에 선거구가 3개입니다. 만안 선거구에서 안양 6동에서 어느 한 분이 펑크를 내서 1시간 정도 사람 수를 못 셌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못 셌으니까 대충 몇 명이겠지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만안구 전체가 데이터를 못 쓰게 된 겁니다. 안양 뭐 몇 동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왜냐면 지역구 투표는 안양 6동 사는 사람이 안양 5동 가서 해도 되거든요. 다 섞여 있어요. 전체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정보 수집을 맡게 되신 여러분들, 사람 수 정확히 세는 게 가장 중요하고 봉인지 사진 확보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분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센 숫자와 사전투표록 찍고 나서 거기 적힌 숫자, 사전투표록 투표수, 그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수 3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같거나 아주 근소한 오차로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상한 데가 나옵니다. 지난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때도 대체로 문제가 없었는데 몇 개의 동에서 수백 명이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지난 선거랑도 또 대비를 해봤을 때 사전투표자 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하는 데를 이제 뽑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우선 감시 대상으로 선별해서 봉인지 사진을 분석을 한 다음에, 자, 봉인지 사진 뽑아서 개표장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쓸 겁니다. 이게 진짜 개표함이
내가 저기 도장을 찍은 게 맞는지도 보고 사진이랑 대조해봤는데 이상하다 하면 개표 못하게 해야죠. 분명히 내가 쓴 또는 그 내 동료가 쓴 내 동료가 찍은 도장과 다른데 봉인지가 그거 그대로 개표하게 둬서 되겠습니까? 위조된 게 뻔한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참관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 투표자 수를 정확히 계수하셔야 됩니다. 투표함 하나만 보는 거죠. 관내 지역구. 그리고 참관인 이제 한쪽과 뭐 2명이 기본이고 3명, 4명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수기 또는 계수 기록지에 계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 1시간 단위로 계수하는 거는 일단 1시간이 원칙인데 그 종이 양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동대장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 나중에 동대장들이 전화하실 때 또는 만나자고 하실 때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수한 결과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대장 또는 담당자한테 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이죠 이게. 오전팀 뭐 30분 전까지 오고 뭐 사전투표한 검사하고 봉인지 도장 찍고 사진 찍고 사람 수 세다가 내가 끝나면 내가 사람 수 센 거 또 사진 찍어서 사진 찍은 거 전부 다 보내면 됩니다. 오후팀 마찬가지로 30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투표 끝난 후 한 사람이 미리 가서 대기해서 사전투표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인지 똑같이 도장 찍고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오전팀과 다른 점은 사전투표로 하나입니다. 사진만 한 종류 더 찍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전투표록 사진, 봉인지 사진, 기록지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난 자신 있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봉인지 탈부착 테스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정상일까요? 왼쪽 게 누가 와도 정상이죠. 뗐는데 붙였다 뗐는데 왼쪽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처럼 된 거는 가짜 봉인지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매 시간마다 명부 시스템, 그러니까 노트북 가지고 있는데 가서 지금 몇 명 투표했는지 좀 봅시다 하면서 화면을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관외 쪼개져 있고요. 지금 투표 용지를 몇 개 발급을 했냐, 몇 개 나눠줬느냐, 그러니까 몇 명이 투표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규정에 의거하냐?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자,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표 참관인석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전투표 관리관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 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요구하신다고 싸우다가 쫓겨나시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람 수세야 돼요. 얘들이 완강히 거부하면 그걸 이제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보고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한 감시단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전투표 참관인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안 보여요. 감시단. 감시대원 아직도 모집 중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 왜 이러냐? 무급이거든요. 돈을 안 줘요. 이거는. 한마디로 봉사활동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사전투표일 4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개표일 4월 10일 오후 6시 또는 7시까지 선관위 및 임시사무소 건물을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이 감시를 해야 사전투표함이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선관위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빌딩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선관위 많습니다. 그런데 출입 막아놓으면은 입구가 많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새벽에 선관위 갑자기 불이 켜져도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세도 여기서 조작을 하면 개표장에서 내가 센 거보다 1000표가 많이 나왔네? 200표가 많이 나왔네?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다.
각 지원을 받고 있으니 자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저기 뒤에 이용우 재무국장님 또 다른 임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시간이 한 6시 10분 정도 됐네요. 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나중에. 개표는 왜 그러느냐? 정예 멤버들이 들어가야 돼요. 사전투표 참관인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 수 세고 사진 찍는 게 전부예요, 사실. 6시간 동안 할 뿐이지. 근데 개표는 여기는 사운터입니다. 전장이에요.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개함, 투표지 분류, 이번에 수검표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심사 집계를 합니다. 개함부는 사진처럼 투표함을 이렇게 늘어놓고 큰 책상에다가 투표지를 다 쏟아 부어서 비례대표 투표지 섞여 있으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쪽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는 안 들어가니까 지역구 투표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대충 분류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오류가 많다고 했었죠. 오류인지 조작인지. 이거와 이 심사집계부 사이에 이제 수검표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번에 사람 손으로 1번 표라고 왔는데 다 하나하나 손으로 세면서 섞였네 하면 빼고 섞였네 하면 빼고 하는 작업을 추가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장에 들어간 투표지는 조작이 될 가능성이 낮겠죠. 힘들어요. 수검표까지 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센 거를 수검표에서 힘들게 센 거를 고의적 오집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개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 수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원 감시를 그렇게 강조한 거고요. 우편투표 전담부도 있습니다. 저도 이걸 봤었는데요. 막 모아가지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기계에다 놓으니까 숭숭숭 하면서 썰어가지고 투표지를 다 꺼냅니다. 대부분 안 접었죠. 또 이 우편투표지 조작 어마어마하게 만들 겁니다. 100만 명 했는데 300명 했다고 조작해봐야 우리 일반 국민 알 방도가 없습니다. 감시가 안 돼요. 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감시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부방대가 뭐 할 때마다 활동을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작 한다는 게 사람 수 세고 사진 찍는 게 전부입니다. 자, 개표 참관하면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현장 적발입니다. 현장에서 부정선거 실물 증거를 식별하고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이 바꿔치기 된 경우에는 봉인지가 바뀌어 있겠죠. 봉인지가 훼손돼 있거나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찍으신 봉인지 사진을 가져가가지고 조작이 됐는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가짜 투표지가 투입됐는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인쇄 망점 식별이라는 걸 합니다. 뭔 소리냐? 돋보기로 갖다 대보면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깔끔하게 아무리 확대해도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투표용지는 그러면 안 돼요. 투표용지는 확대하면은 막 깨져야 돼. 가짜 투표지는 막 확대하면 요즘 인쇄한 것처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식별을 할 거고 가짜 투표지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 다음에 투표지 개수를 조작하는 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집계 시에 투표지 숫자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투표함별로. 그럼 여러분들이 세신 게 있잖아요. 몇 동, 며칠. 그러니까 몇 동, 1일차와 2일차 다 합쳐봤더니 한 3,000장 됐는데 그 집계를 해봤더니 3,500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500장을 어디서 더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대놓고 안 해도 막 1%, 2% 차이 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라면 1% 차이 나면 사람이 세는 거니까 뭐 좀 오차가 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1%가 누적되고 하면 수백 표, 수천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조하면서 조작을 잡아낼 예정이고요. 또 현장에서 이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이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깔끔해. 이거 가짜 투표지야. 확정이 되면 개표를 중단시킬 겁니다. 어떻게 중단시키냐? 언론 노출, 대국민 폭로전을 할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나타났다 하고 외치면 부방대 개표 참관위로 들어가신 분들 다 모이셔서 투표지 증거 인멸 못하게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맡고 있는 동안 선관위 관계자 및 배후 선관위 공무원들 형사고발할 겁니다. 협조 안 하면. 일단 그 각 지역의 위원장들이 그 선관위 그에서 선관위 위원장이죠. 판사입니다. 지역 판사가 있어요. 판사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규정상 투표 용지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시를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투표지가 발견됐다. 얘는 규격 투표지가 아니다. 명확하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경찰도 부를 겁니다. 고발해야죠, 이 사람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증거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증거 인멸 방조 행위로 고발을 할 겁니다. 여기는 전쟁입니다. 개표 참관 돈 많이 주니까 신청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개표 참관인을 뽑을 건데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현장 명령 체계에 충실히 따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시하면 바로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모여 하면 모이고 어디 해 하면은 바로 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상황 파악이 빨리 되셔야 됩니다. 자, 개별 행동하거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인원은 뺄 겁니다. 근데 사전에도 빼고 현장에서도 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당 그 문서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 참관이 취소할 겁니다 하고 제출해버리면 그 사람 참관이 취소돼요. 개표 참관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고자 하는 전투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투입니다. 아까 몸싸움이 있다고 했죠. 경찰이 몇 명씩 올 것 같으세요? 3, 40명씩 몰려옵니다. 6명, 12명 참관인 들어가는데 12명에서 그거 막아야 돼요. 저 같은 등치 10명이 있다고 해도 경찰 30명 몰려오면 나가 떨어집니다. 어지간하면. 아주 심지가 곧으셔야 되고 전투 능력도 좋으셔야 됩니다. 의지만 있으셔도 안 되고. 그때 촬영도 안 돼요? 개표 때는 촬영이 자유롭습니다. 개표 때는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 이제 개표하는 그 사무원들 얼굴 같은 거를 너무 대놓고 찍으면은 그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임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어야 이제 개표 참관에 선정이 되실 겁니다. 위원장들과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자, 안양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서혜성 위원장님 뵈셨죠? 그분과 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빠릿빠릿 안 하시면 어떤 욕을 들을지 모릅니다. 자, 개표 참관에서 할 거 뭐 어떤 거냐? 사전투표 훼손 변조를 색출할 겁니다. 투표 개수지 및 동인지 사진을 가져다가 요주의 사전투표함에다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투표함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정리가 되자마자 바로 가서 이거를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주의 사전투표함에다가 조원들을 집중 배치할 겁니다. 만안 같은 경우가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가 동이 14개입니다. 그러면은 투표함이 몇 개일까요? 사전투표 아닙니다. 28개입니다. 1일차, 2일차 다 봐야 돼요. 자, 근데 사전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이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12명에서 28개. 시간은 얼마일까요? 1, 2분입니다. 선관위 위원장이 편의를 봐주면 5분까지 여유로울 수 있지만 보통은 1분, 2분 내로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벌어져요. 자, 참관인들 투표함 확인하세요. 1, 2번 지나면 자, 이제 개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함을 이제 검시를 할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요. 5분 이상의 충분한 투표함 검사 시간을 요청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데가 당연히 많겠지요. 자, 투표함 검사 개시를 선포하면 미리 얘기한 대로 빨리 검사하고 동인지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부직포 행랑이 찢어졌는지 어쩌는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제 아까 들어올렸을 때 그 사진인데 여기 플라스틱 부위와 이 행랑 부위가 찢어졌는가 혹시 열려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봉인지가 뚜껑 부분과 행랑의 윗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껌만 연결되어 있어요.
아래에 있는 행락만 갈아치우면 알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봉인지 잘 찍어가지고 봉인지 훼손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안전한 걸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거 위로 붙여가지고 모를 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훼손된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 수를 정확히 세서 표의 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봉인지를 대조하여 봉인지를 뗐다 붙였는지 확인하는 거고 3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짜 투표지 어떻게 식별하냐? 우편 투표지 쪽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배치될 분이 있을 겁니다. 한 팀, 두 팀 정도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돋보기 앱 같은 걸 쓴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깔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용법이 간단한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헷갈립니다. 연습을 개표 참관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요. 망점 가찰 시 확대된 글자 테두리가 매끈하면 가짜 투표지입니다. 매끈하면 가짜입니다. 오돌토돌 해야 진짜입니다. 사진자료 보시면 진짜 촬영했을 때 확대하니까 좀 흐려, 잘 안 보여, 이게 진짜고, 가짜는 확대해서 찍었는데 선명해, 이러면 가짜입니다. 진짜가 흐려요. 왜냐하면 규격 그 프린터를 뽑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께도 달라요. 100장 겹쳐놓으면은 한 두께 차이, 500장 겹쳐놨을 때 1.5cm 차이 난답니다. 100장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죠. 멀리서 봤을 때도 뻔히 보이는 겁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자, 그리고 개표 참관하다가 이제 가짜 투표지가 나타났다 하면은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둘러싸서 은폐 인멸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증거가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싸는 겁니다. 원형으로. 자, 그리고 우리만 싸우면 안 돼요. 개표소 내에 다른 정당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고 뭐 어디 뭐 자유통일당도 있을 거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라도 가짜 투표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할까요? 뭔지 와서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협조해가지고 경찰들이 이거 못 가져가게 또는 투표관리관들이 이거 못 뺏어가게 막아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자, 그리고 관람증을 발급받으시면 관람인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2층, 3층에. 거기서 연락 책임자가 이제 임명이 될 겁니다. 관람증 발급받으신 분들 중에. 그럼 이제 아래 1층에서 참관인들이 막 부대끼고 있잖아요. 몸으로 막고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면 본부 변호사가 온답니다. 변호사가 현장으로 이제 빨리 투입이 되고 인근 지역 부방대원들, 그러니까 난 개표 참관인도 안 하고 개표 관람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일이 터졌대. 그럼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일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 언론사, 메이저 언론 등의 브리핑 및 취재 요청을 한다는데 한마디로 대국민 폭로전입니다. 안양 만안구 개표장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언론에 뿌려버리면 그 현장에서 막고 해가지고 증거 보존되고 하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왜 이게 언론에 그렇게 안 나왔느냐? 개표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봤던 그 똑 띄어내는 투표지 기억하십니까? 성북구 갑에서 그걸 보고 영상밖에 못 남겼어요. 영상 남겼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이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막고 몸으로 막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버텨야 하느냐? 이게 충분히 보도될 때까지. 경찰들 수십 명 온다 했죠. 30-40명 오면은 끝까지 못 버팁니다. 이거 경찰들 때려잡으려고, 선관위 직원들 현장에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수백만 명에게 알려지면 잠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거 언론 통제가 잘 된다고 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자, 개표 참관인이 임무인데 요거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막 중복돼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가 6시부터 시작될 텐데 오후 5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미리 와서 개표 참관인들은 미리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동, 네가 무슨 동 해가지고 다 임무 분배는 해놓겠지만 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하시고 우리 전투 전에
좀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뭐 아까 말씀 안 드린 거 부분 중에 전자 분류기가 이제 오작동 또는 오류가 나오는 걸 발견했다면은 촬영하고 재부팅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USB 꽂으려고 하면은 꽂지 말라고, 그냥 노트북 재부팅하라고 해야 되고, 이것도 보호를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수검표원 집중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사람 직접 생거랑 대조를 하느냐, 개표장에서. 다 못하죠. 한 팀 정도 아마 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심사집계부 사무원,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적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숫자 하나 바꿔 적으면 10의 자리, 100의 자리 바꿔 적으면 100명이 늘어나고 10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 막기 위해 집중 감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개표 상황표, 이거 벽에 걸리죠. 한쪽 벽에 이렇게 쭉 진열합니다. 그 무슨 동, 그러니까 A동, B동 그 개함이 끝나고 투표 집계 완료되면 벽에다 붙입니다. 이것도 촬영해서 부방대 홈페이지에 따로 업로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개표 상황표의 양식이 이제 왼쪽처럼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집계 대조표 또한 이제 개표하시는 분들은 받게 되실 겁니다.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적어가면서 기록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내가 센 거, 선관위가 발표한 거, 아니죠, 내가 센 거, 그리고 사전 투표로 사진 찍어 놓은 거, 그리고 현장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 3개를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윤곽이 나옵니다. 어디서 얼마나 조작이 됐는지. 투표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데, 관내니까. 관내, 관외 따로 집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면, 만화 전체에서 몇십만 명이, 20만 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 개표장에서 나와야 되는 표가 20만 표인 겁니다. 21만 표가 나오면 1만 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걸 감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수당이 이제 10만 원이나 되니 또 하실 마음이 좀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다 10만 원 맞습니다. 뭐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세금입니다. 선관위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선관위는 돈을 어디서 받을까요? 중앙정부에서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공무원 역할, 이제 공무를 수행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참관인의 임무라고 말씀드렸죠? 업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임무입니다.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해 주셔야, 1단계를 정확히 수행해 주셔야 개표장에서 싸울 전사들이 그 싸울 힘과 그 무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추천인데요. 이승만 대통령 영화입니다. 왼쪽이 건국전쟁, 오른쪽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건국전쟁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영이 거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좀 만지지 마요. 왜 쳐다봐 자꾸만. 이 얘기 들어야지 마지막 거. 예, 앞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국전쟁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 나중에 또 재개봉되거나 볼 수 있는 저기가 생기면 꼭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른쪽에 기적의 시작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봉했다가 올해 재개봉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상영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교대할 시간 12시에 예.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그럼 우왕좌왕하시는데 또 어떻게 될지. 아,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들이 많이 몰렸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30분 전에 오시라는 겁니다. 30분 전에 와서 어떻게 할지 다 준비를 해야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 일날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동에서 투표를 하게 사는 사람들을 한 번은 얼굴을 보는 겁니다. 동대장들께서 자, 몇 날 며칠 뭐 무슨 동에서 투표하는 사람들 한번 모입시다 하면은 뭐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설명도 한번 더 듣고 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뭐 어떻게 찍어서 연습해봤느니 뭐 용지를 받았는데 그 강의 때 들었던 거랑 좀 다르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받아야겠죠. 동대장들이 그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두면 현장에 가서 좀 혼란이 덜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 투표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때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대할 시간에 예, 교대 시간은 정확히 12시 정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명이 원칙인데 안양 같은 경우는 3명 또는 4명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많이 교대를 되는 게 힘들죠. 혼란스럽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미리 가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럼 이제 그분들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주변에 커피숍도 한번 갔다 오셔도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저기 참관할 시간이 한 5분 남았다 하면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 그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한 분은 저기 계속이 미리 받아가지고 계속 세는 겁니다. 이어서 나머지 분들이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사진 찍겠죠. 본인 저기 체크한 거. 한 사람은 미리 받아가지고 사진을 계속 세야 됩니다. 12시 00분부터 짝짝짝 계속 세는 사람 한 명 있고 나머지 분들 인수인계하고 그럼 이제 교대하고 나서 자리 잡으면 몇 명 왔어요. 몇 명 넣었어요. 하면은 처음부터 몇 명으로 하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혼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 미리 만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예. 저희 질문은 한 가지만 받기로 했는데. 제가 예. 네 번째 교육을 지금 받았는데요. 예. 교육에서 이거 앞에 보이는 것부터 네. 내용이나 그런 게 자꾸 조금씩 이제 예. 바뀌어가고 변합니다. 하는데 예. 그 참관인 중에 처음 교육 한번 받고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분들은 오늘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동대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꼭 필요할 거라고 봤습니다. 예. 동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동대장들의 책임도 막중합니다.